여기는 K봉향군 선진화 국민연대 TV 김성대 기자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세종시에 있는 종합청사의 국가보훈부에 방문해서 권오을 장관님과 장정교 보훈단체 협력관, 또한 강성미 최대 군인 지원과장과 비서실장 등 여러 사람을 배석을 하고 제가 권오을 장관님께 제가 공부했던 한국 보훈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조직 제도와 예산, 수훈 대상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이러한 저의 논문집을 직접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17개 보훈단체가 처해 있는 현실과 재향군인의 현실을 팩트를 설명하고 그 뜻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탄생에 보훈정책을 저희들이 조언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K보훈향군 선진화 국민연대로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의 예산이 작년 2024년 0.95%에서 26년도 예산이 오히려 0.01%가 삭감이 된 0.94%라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훈단체 회원들은 이재명 주권 시대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실망 섞인 또 자조 섞인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권오을 장관께 이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나름대로 이렇게 보훈정책이 진전을 못하고 거의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그 상황을 분석을 해볼 적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하니까 저희들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보훈단체장들이 전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을 방문해서 나름 단체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그런 자기가 소속해 있는 보훈단체들의 회원과 회원의 명예와 권익을 위한 이것도 다소 이야기는 하지만은 주된 것이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회장까지 몇 명을 위한 어떤 그런 사적인 또 카르텔을 형성하는 문제를 이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면은 또 자신들의 그 어떤 정가 문제까지 어떤 단체에서는 사면해달라는 이런 지극히 공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건의사항을 보고 나머지 8, 90%의 회원들이 또 그 정치인들에게 중앙회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또 가서 호소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에서 무엇을 도대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어제 장관의 의지를 보니까 독립유공자들 또 해외에 계신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아직 고국에 못 돌아오고 또 소운 처리가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어떤 방침이 서 있지만은
보훈 정책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는 독립운동 유공자, 독립운동 하신 분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또 참전용사, 호국용사, 특히 일반 제대군인에 관한 이 보훈 정책이 주된 업무인데, 독립유공자를 제한 나머지 보훈 정책 대상자에 대한 보훈 정책이 거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핵심을 강화한 그러한 정책 과정이고, 현재 보훈부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장관님께 그런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보훈단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일반 제대군인, 보훈부의 통계로는 1650만 명이라고 하고 재향군인에서는 1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일반 제대군인에 대해서 외국계와 비교를 한다면은, 가령 미국 같은 데는 150일 이상 하신 사람을 옅은 의미의 수혜 대상자로 삼아서 나름 휴양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또 장례제도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갖게 해서 그 보훈의 가치로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주 제가 강조했다시피 재향군인회가 단체 자체가 보훈단체에서 수혜 대상 단체에서 빠져 있고, 또한 대부분의 95%의 일반 제대군인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재향군인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각급 회장의 선출 방식에 있어서 선거제도가 비민주적이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다 보니까 오히려 재향군인회는 30-40년 후퇴를 하였습니다. 지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1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을 없애먹고 대부분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뜬금없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윤석열 내란 수계가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할 때 모든 준비를, 최근에 저희들이 내란 특검을 이렇게 보면은 이미 23년도부터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쿠데타의 명분을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도해서 전쟁을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재향군인회에 그런 행사를 요구를 해서 2022년과 23년도에 올림픽 경기장에 5천여 명의 재향군인회 전국의 3070개 읍면동 회장과 해외 회장들 비롯해서 약 5천여 명이 모여서 자유, 수호, 결의대란 정치 행사를 했고, 또한 그 전에도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특정 정당, 이제 민주당이 되겠죠. 거기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그 괴담, 또 사드의 괴담에 원류지가 민주당이라고 성토를 하면 한 10여일 뒤에 재향군인에서 그 내용 그대로 담아서 프랑카드 시위를 한 이러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재향군인회가 다소 관변단체 또 국가의 어떤 국방정책에 대해서 그 지지를 하고 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노골적으로 재향군인의 날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시군구 회장급 대의원 약 350명에서 400여 명이 청와대나 신라호텔에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융숭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재향군인의 날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쩐지 부정부패하고 재향군인회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니까 초청을 못 받았고, 또한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것을 요구를 해서 그 행사를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그 행사를 주관했던 안보국장이 그 보훈의 어떤 인사로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 국장으로 갔다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감독 부서인 보훈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했던 것처럼 산하단체의 중앙회장 또 각급 회장의 선출에 있어서 직선제로 전자투표로 함으로 인해서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회원들의 그 명예와 권익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가 법무장관께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향군의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부분을 실무국장과 과장에게 저의 의견은 여러 가지 팩트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또 정황들을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해서 제가 거의 2시간 반을 실무국장과 과장에게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합법적인 관련 감독 부서로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미 민형사상의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리면서 전 회원과 보훈단체와 국민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수하고 그런 일련의 행동을 할 것을 보훈부에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면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보훈부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확실히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청도 하고 그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하는 그런 자세도 보였습니다. 아무튼 어제 장관님과 정책 담당 국장, 과장, 차관님도 나중에 카톡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책보좌관 최치현 보좌관도 저희 잘 아시는 지인이고 비서실장에게도 충분히 이제 보훈부에 저희들의 K보훈향문선진화 국민연대가 활동하는 모든 사항을 타협하고 또 정책의 변화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왔다는 데 대해서 어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종합청사 본부에 들렸던 그런 어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K보훈향문선진화 국민연대 회원 여러분과 보훈가족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